안녕하세요. 양자역학 2편 시작합니다. 2편부터 난이도가 살짝 상승하니 조금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 1편 마지막에서 예고를 드린 바 있는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제가 바카리스라는 이름으로 2018년도에 양자역학을 잠깐 다뤘을 때 구독자가 단 2주 만에 1만 명을 넘어서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이 이중 슬릿 실험을 소개하고 나서부터였는데요. 물론 그 당시는 유튜브에서 이 실험을 자세히 소개한 채널이 몇 개 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 이중 슬릿 실험은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해답을 완벽하게 찾아내지 못한 양자역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선 입자라는 것과 파동이라는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입자라는 것은 단지 알갱이와 같은 어느 한 곳을 향해 던질 수 있는 입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파동은 물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나 공기의 흐름을 타고 소리가 전해질 때와 같은 개념을 파동이라 합니다. 자, 여기 뒤쪽에 벽이 하나 세워져 있고요. 그 앞엔 좁은 두 줄의 공간이 뚫려 있는 또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기다란 모양의 두 줄이 뚫려 있다고 하여 이 실험 장치를 이중 슬릿 실험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곳으로 구슬을 여러 개 던진다면 벽을 맞고 튕겨 나오는 구슬들이 있겠지만 저 좁은 틈을 지나가는 구슬도 있을 텐데요. 구슬이 저 틈을 지나가게 되면 뒤에 세워진 벽에 어떤 식으로 도착을 하게 될까요? 사실 질문이 무색해질 만큼 답은 간단합니다. 구슬을 비롯한 저 슬릿을 통과할 수 있는 모든 입자들은 앞에 뚫려진 구멍의 모양대로 벽에 착지를 하게 되어 이렇게 두 줄을 만들며 착지 지점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저곳으로 파동의 성질을 가진 공기가 통과한다면 그 공기는 뒤쪽 벽에 어떤 모양으로 부딪히게 될까요? 파동은 입자와 다르게 사방으로 골고루 퍼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한 파동은 저 두 곳의 슬릿을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곳의 슬릿을 동시에 들어가 둘로 나뉘게 된 파동은 벽 뒤에서 또다시 각각 사방으로 퍼져나가 두 개의 파동이 부딪히며 서로 간섭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같은 파동이 간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무늬가 만들어지는데요. 파동들의 간섭으로 인해 만들어지게 된 이 무늬를 간섭무늬라고 하며 이 간섭무늬로 인해 뒤쪽 벽엔 두 줄이 아닌 여러 줄의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파동은 입자와 같은 두 줄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줄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원자를 연구하다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이중 슬릿 실험인 것입니다. 파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며 누가 봐도 입자인 이 전자들을 저 이중 슬릿 장치에 던져봤는데요. 당연히 두 줄이 나와야 하지만 실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파동처럼 여러 줄무늬가 나타난 것입니다. 전자들이 벽에 찍혀있는 형상을 봐도 입자처럼 점으로 찍혀있지만 이 많은 전자들이 전체적으로 여러 줄무늬를 만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전자들의 분포가 저렇게 여러 줄무늬를 만들기 위해선 저 전자들이 모두 파동처럼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나갔다는 말인데 도저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입자는 두 슬릿을 절대 동시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 끝에 전자들이 날아가는 도중에 파동처럼 뭔가 간섭을 하여 저런 무늬가 찍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전자를 자세히 본 적이 없으니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전자들끼리의 뭔가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 이번에는 전자들이 서로 간섭을 하지 못하게 천천히 하나씩 보내는 실험을 하게 되지만 결과는 여전히 많은 줄무늬를 만들게 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걸까요? 이건 하나의 입자가 파동처럼 두 개를 동시에 지났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무리가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 외에 다른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전자가 정말 두 개를 동시에 지나는 게 맞는 것인지 지나는 그 순간을 카메라로 촬영해 보기로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순간을 관측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슬릿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전자를 관측하며 통과시켜 보았는데요.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혹시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이 찍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카메라로 촬영을 했지만 결과는 역시 입자처럼 둘 중 하나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촬영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 줄의 무늬를 만들게만 했던 전자들이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하며 던졌을 땐 입자를 던진 것과 같이 두 줄의 무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엄청난 대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이유는 전자들이 여러 줄의 무늬를 만들었을 때와 두 줄의 무늬를 만들었을 때의 실험적 차이점은 카메라를 달고 촬영을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관측을 했다는 차이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가 지금 관측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느끼고 있다는 말이 되며 입자의 성질을 가진 그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엄청난 실험들과 논쟁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이중슬립과 같은 여러가지 실험들로 인해 현대 물리학이 빛을 보는 시각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으며, 저 이중슬립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건 빛만 이중성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빛을 내는 전자 자체도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관측을 당하지 않으면 파동의 성질을 가지게 되어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다는 것이 원자라는 미시세계의 놀라운 물리인데요. 문제는 그것이 원자의 성질이라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관측을 당하지 않으면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게 되는 중첩 상태가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우리 인간도 관측을 당하지 않으면 입자와 파동의 두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중첩 상태가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양자역학을 밀고 있던 과학자들은 관측을 하지 않으면 입자가 붕괴되면서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게 되고, 관측이 이루어진다면 입자처럼 하나의 슬릿만을 통과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실 그때까지 양자역학을 밀고 있던 과학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자라는 미시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세계는 당연히 다른 물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과 더불어 그 주장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생각하던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천재적인 과학자가 양자역학을 무섭게 공격하게 되는데요. 양자역학을 자신있게 공격했다는 건 양자역학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미시세계와 우리 거시세계의 경계선이 대체 어딘가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전자 하나만 저 슬릿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자 100개까지인지, 그것도 아니면 원자 700개까지 통과할 수 있는지, 대체 어느 정도 작아야 가능하며 얼만큼 커져야 불가능한지를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큰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많은 관측 장비들과 원자시계 등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지만, 이 양자역학은 너무나 작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한 가정을 세워도 그것을 증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건 반박을 당할 여지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양자역학의 이론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그 천재과학자 슈레딩거가 고양이를 이용해 양자역학의 그 약점을 제대로 관통한 사건이 이른바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 양자역학 3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2편보다 훨씬 신기하고 재미있는 3편을 기대해보세요.